5번째 빈칸 추론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빈칸 위치를 보니까 역시 글의 가장 후반부에 있습니다. 빈칸 포함된 문장부터 보면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주어는 빈칸이고요. 그게 수동태로 성취가 되어진다는 거야. 문제는 훨씬 더 큰 어려움과 더불어. 그러니 뭔지 모르겠지만 이 주어가 성취되는 게 쉽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는 걸 말하는 거지. 뒤에 병렬로 and 이어지고요. 부족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동사는 가진다는 거야. 다시 한번 훨씬 큰 나왔죠? 지금 비교 대상 모르겠지만 훨씬 큰 힘이 있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부족이라고 하는 건 현대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 과거 부족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힘이 있는데 그것도 훨씬 더 큰 힘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 모르긴 몰라도 그 부족의 기준을 잘 따라야겠지. 왜? 기준이 엄청나게 힘이 세니까. 따라서 우리는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게 뭔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짐작할 수 있겠지. 아마 여기는 기준에 반대되는 뭔가가 들어갈 거라는 짐작을 하고 빈칸의 앞문장을 좀 보겠습니다. 바로 앞문장 보니까 어멍부터 해서 뒤쪽에 주어 동사 나오는 바로 앞까지 묶어본다면 이번엔 부족이란 말이 아니라 원시적인 사람들, 즉 원시시대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자극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지. 뭐 속에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부족의 단위 속에서. 아래쪽 봤던 부족의 기준이 굉장히 강한데 그런 부족 단위 내에서 말이야 뭔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 뭔가를 받는 게 이러한 자극인데 아마도 이러한이 있으니까 앞쪽에 자극이 언급됐겠지. 이런 자극이 생기지 않는 건 바로 원시시대 사회, 즉 부족 사회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우린 한 번 더 위로 올라가서 이런 자극이 뭔지 알아봅시다. 이전 문장이 꽤 길어요. 전치사 with부터 해서 첫 번째 목적어 없으니까 앞까지 묶으면 주어는 바로 존재입니다. 뭔가가 존재한다는 거지. 뒤에 뭐가 존재하는지 꾸미고 있습니다. 즉 많은 그룹들이 존재하는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of라고 하는 게 계속 반복되면서 앞에 나온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뒤쪽에 나온 동사 is 앞까지 묶어본다면 첫 번째는 많은 그룹들이 존재하는 거고 뒤에 보니까 그 그룹들은 또한 서로 다른 기준들이 있는 거지. 아마도 그룹들 간의 기준이 다 다른 모양이야. 그 다음 전치사 of는 바로 그런 기준이 뭔지를 꾸며주는 거야. 첫 번째는 관심, 그리고 두 번째는 행동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 그런 그룹들마다 어떤 관심과 행동, 그런 기준 자체가 다 굉장히 다른 그런 많은 그룹들이 있다는 사실, 그런 존재가 말이야. 이게 주어죠? 그게 입니다. 드디어 나왔죠? 그게 바로 자극이라는 얘기야. 이때 이 자극을 또 꾸며주는 게 나옵니다. 뒤에 전치사 for부터 꾸미면 되겠지? 바로 비판적인 자기 반성 또는 비판적 자기 성찰이라고도 하지. 자기를 돌아보는 거니까 말이야. 까지가 전치사 for에 묶이는 게 되겠지? 자, 일단 문장 너무 기니까 여기까지만 정리해보자면 아마도 이때 말한 us, 우리는 말이야 뒤에 나왔던 부족이라든가 원시 사람들과 달리 아마 현대인들을 말하겠지. 우리 현대인들한테 있어서 당연히 많은 그룹들이 존재하고 있겠지. 사회마다, 계층마다, 지역마다. 그런 현대사회 많은 그룹들은 또한 다양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관심사가 생기고 거기에 맞는 행동들이 있겠지. 달리 말하면 현대사회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런 게 바로 자극제가 되겠지. 비판적인 자기 반성에. 예를 들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만 살던 사람이 어떤 진보적인 그룹을 만났다면 그 사람들의 관심사와 행동을 보고 나서 아, 내가 너무나도 보수적이었구나 라고 자기 반성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현대사회의 다양한 그룹의 장점이겠지. 그 뒤에 컴마가 나오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for는 전치사가 아니고 접속사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전치사라면 명사만 나오겠지만 뒤쪽에 동사 a가 있단 말이야. 즉 비동사가 포함됐다는 건 문장이란 얘기고 문장을 이어주는 건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니까 말이야. 따라서 for라고 하는 건 왜냐하면이라는 의미가 있지. 앞에 나왔던 얘기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 거야. 왜냐하면 주어는 갈등들입니다. 뒤에는 전치사 of가 어떤 갈등인지를 꾸며주고 있는 게 되겠지. 앞에 나왔던 많은 그룹들이 말이야. 당연히 그룹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겠지. 이때는 관심사보다는 이해관계라고 부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 그런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아마 서로 충돌할 수가 있겠지.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를 보면 이번엔 다른 형태의 반대로 친밀한 접촉, 즉 갈등이 아니라 친하게 지내는 거야. 이런 게 늘상 존재하기 때문이란 얘기입니다. 자, 더 쉽게 말해보자. 그룹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아주 많다는 얘기잖아. 그러니 서로 갈등하는 그룹도 있고 서로 친밀하게 지내는 그룹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보면서 자신에 대한 셀프 반성, 즉 자아 성찰도 하고 말이야. 이런 게 현대사회의 다양한 집단들 사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자극제가 되는 거겠지. 하지만 앞서 봤던 것처럼 어디에서는 말이야? 그렇지, 바로 원시적인 사회 사람들한테는 이런 자극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왜냐? 바로 그 원시 사회는 그렇게 집단이 다양한 게 아니라 아마도 하나의 유닛, 부족 사회 하나이기 때문이겠지. 그러니 그 하나의 사회 속에서는 그런 자극 따위 없다는 얘기야. 단일 부족, 그런 느낌이지. 따라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뭔가를 이뤄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
그리고 사실 그 단일 부족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강력하니까 일반 그런 부족민은 그런 기준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이야. 즉 부족의 틀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얘기지. 이걸 염두에 두고 정답 보면 딱 하나가 문맥상 맞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바로 5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강력한 부족의 기준을 벗어나서 부족민 개인이 자신만의 독립을 이뤄낸다는 게 어렵다는 얘기지. 따라서 부족 기준을 벗어난다는 건 매우 어렵다는 걸 말하는 게 이 빈칸 추론의 핵심이 되겠지. 자, 다소 어려웠던 글이고요. 우린 공부 차원의 첫 번째 문장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어는 우리 사회입니다. 우리가 나왔으니까 이건 당연히 현대 문명을 말하겠지. 이것은 아닙니다. 다 알다시피 유니폼이란 말은 학교의 교복이나 제복처럼 획일화된 똑같은 거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다른 말로 우리 현대 문명은 다양하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겠지. 다음 문장 보면 그런 우리 현대인들 사이에서 주어는 심지어 가장 잘 교육받은 사람. 이미 배워서 알겠지만 더 플러스 뒤쪽에 형용사는 복수 보통 명사가 되겠지. 동사 뒤에 ed가 붙은 pp 형태는 뭐뭐 된, 뭐뭐 당한, 이때는 교육받은이란 뜻이니까 달리 말하면 가장 잘 교육받은 최고의 엘리트들조차 라는 뜻이야. 동사는 참여할 수 없다는 거지. 우리 전체 문명의 말이야. 이유는 간단하잖아? 우리 전체 문명은 앞서 봤던 것처럼 조직 문화가 어때? 너무나 다양하다고. 아무리 똑똑하게 잘 배웠다고 해도 그 모든 문화 문명에 참여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달리 말해 획일적이지 않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현대 문명 얘기고요. 다음 문장부터는 다시 원시 부족으로 돌아갑니다. 즉 원시 부족 사이에선 말이야. 주어는 차이점, 다른 말로 다양성이 되겠지. 뒤쪽에 전치사 in이 있으니까 무엇에 관한 다양성인가 보니 첫 번째는 직업, 두 번째는 관심, 늘 그렇듯 병렬 마지막에 엔드 나오고 나서 세 번째는 지식 말이야. 그런 것들의 다양성, 즉 차이점 같은 것들이 사실은 입니다. 비교적 가볍다고. 즉 경미하다는 얘기는 별로 없다는 얘기지. 쉽게 말해봅시다. 앞에 나왔던 현대 문명은 굉장히 다양한 반면에 두 번째 비교되는 원시 부족은 어때? 그런 차이점과 다양성이 없다는 얘기야. 굉장히 획일적이란 얘기지. 부족 내 우리 집 사는 방식이나 부족 내 옆집 사는 방식이나 다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문장 계속 부족 사회겠죠? 모든 부족 사회 개인들은 말이야. 입니다. 전치사 to가 있으니까 to부터 해서 첫 번째 나온 명사까지 묶으면 되겠지? 관용적 표현입니다. 엄청난 정도까지란 뜻이야. 이 삽입구를 제외하면 원래는 be familiar with, 즉 무엇과 친숙하다. 뒤에 보니까 모든 첫 번째는 생각들, 두 번째는 감정들, 또다시 병렬의 마지막 and 나오고 세 번째는 행동들 말이야. 이 모든 게 바로 같은 공동체, 즉 같은 부족의 생각, 감정, 행동을 뜻하겠지. 자, 이런 것들에 모두 다 엄청나게 친밀하다는 건 뭐야? 그렇지, 옆집, 뒷집, 앞집 모두가 부족 사회 개인들은 거의 다 비슷한 사고방식과 생각, 행동한다는 얘기지. 계속 무슨 얘기야? 그렇지, 부족 사회는 획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내가 긋지 못하는 건 계속 부족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문장 계속 보도록 하죠. 앞서 봤던 유니폼 기억나죠? 교복이나 제복 같은 거니까 이건 바로 획일성이라는 걸 뜻합니다. 즉 행동의 획일성이라고 하는 게 유사하다는 거야. 어디에? 전치사 to 뒤에 있는 that은 대명사로 앞에 있는 단수를 받는 거죠. 즉 행동의 획일성이라고 하는 게 단수이기 때문에 단수 형태 that 쓴 겁니다. 복수면 does를 썼겠죠. 뒤쪽에 pp가 꾸며주는 거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기대나 예상되어지는 그런 획일성과 유사하다는 거야. 누구 사이에서? 그렇지, 이번엔 드디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건 현대 문명을 말하겠지. 뒤에 전치사 of가 총 2번 나오니까 계속 꾸며주는 겁니다. 끝에 마침표까지 가르치면 이때 말한 사회적 셋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집단을 바꿔 쓴 것뿐이야. 즉 현대 문명의 한 사회 집단이 있어. 이를테면 어떤 야구팀을 생각해볼까? 그 팀의 구성원은 야구 선수를 말하겠지. 그런 야구 선수인 현대인들 사이에서 기대되어지는 행동의 획일성이 있겠지. 즉 야구한다는 거야. 이런 거랑 이 원시 부족 사람들의 행동의 획일성은 사실상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감 잡아야 됩니다. 원시 부족 전체가 우리 복잡한 현대 문명의 하나의 야구팀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 야구팀 안에서는 다 행동과 생각이 비슷하겠지. 이것처럼 원시 문명의 한 부족도 그 부족 내 생각과 행동, 감정이 다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까 마지막 봤던 것처럼 부족의 기준이 엄격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말이겠죠. 따라서 그런 부족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이야, 뒤에 주격 관계되면서 꾸미겠지. 그 사람은 특이하게 부족의 엄격한 규칙에 순응하고자 하지 않는 거잖아. 이게 아까 정답이 됐던 독립하고자 하는 거지. 뒤에 전치사 to가 있으니까 말을 바꾼 것뿐이야. 부족의 기준이 아니라 부족의 습관으로 바꾼 거죠. 즉 부족의 기준인 생각과 행동이 있을 거 아니야. 어디에? 이때 말한 그의 세트는 그렇지, 바로 그의 부족이 되겠지. 까지가 주격 관계대명사에 묶이는 게 되겠고, 더 쉽게 말하면 자기 부족이 정해놓은 행동과 생각의 기준,
습관을 따르는 걸 거부하는 사람이 있잖아? 아까 뭐라고 그랬어? 아래쪽 보니까 그런 부족의 기준은 굉장히 강한 힘이 있다고 그랬지. 따라서 그런 기준을 벗어나는 거, 즉 독립한다는 거 어렵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올려보면 그렇게 한번 독립해 보겠다고 그 부족의 기준을 순응하는 걸 거부하는 사람은 슬픈 일이지만 잃게 된다는 거야. 이때 말한 스탠딩이라고 하는 건 서 있는 자리니까 입지를 말하겠지. 즉 그가 부족민 속에서 어떤 지위에 있었던 간에 그런 지위를 잃어버리고 두 번째는 뭐 한다고? 그렇지. 반드시 떠나야 한다고. 달리 말해보자. 부족에서 쫓겨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만큼 부족의 기준, 즉 부족의 습관이 강하니까 반항, 거역 할 수 없다는 거야. 즉 독립이 안 된다는 얘기지. 자 이제 다시 한번 어디로 온 겁니까? 그렇지. 아월 나왔으면 다시 우리 현대 문명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앞문장까지 자그마치 어멍부터 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현대 문명과 비교해서 원시 부족 사회가 굉장히 획일적이고 그 부족의 기준이 엄격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현대 문명 가봅시다. 현대 문명 속에서 그 남자는 이를테면 현대 문명에도 뭐가 있겠어? 아까 야구팀에 있던 애가 난 야구 싫은데 난 축구가 좋은데 할 수도 있겠죠. 수능을 거부한단 말이야. 자, 그런 사람은 기억나죠? be likely to라고 하는 건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즉 찾아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또 다른 마음에 드는 집단을 말이지. 그렇지. 바로 축구 동호회에 가입하면 되는 거겠지. 뒤에 전치사 to가 있고요. 관계대명사 위치가 가리키는 건 앞에 나왔던 마음에 드는 집단, 즉 축구 동호회를 말하겠지. 그 마음에 드는 집단의 습관, 즉 기준을 말이야. 앞에 있는 to부터 해서 한번 괄호 묶어본다면 그 마음에 드는 집단의 습관에 대해서 주어인 그 이적한 사람이 순응할 수 있다는 거지. 즉, 이 사람은 앞에 있었던 야구 동호회의 그 집단의 습관, 즉 기준에는 순응을 못했겠지만 이번에는 마음에 드는 집단, 즉 축구 동호회의 습관에 대해서는 그가 순응할 수 있다는 거야. 쉽게 말해보자. 현대 문명은 뭐야? 마음에 안 들면 집단을 옮겨갈 수 있다는 얘기야. 왜? 집단이 너무나 다양하게 많으니까 말이지. 자, 꼴랑 여기 있는 이 두 줄이 다시 한번 현대 문명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원시 사회 가는 거죠. 즉, 원시 부족 사회에서는 조심하세요. 복수 형태입니다. 그러한 세츠, 즉 집단들이 입니다. 기억나죠? absent란 말은 부재한, 즉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워낙에 획일적이니까 말이야. 자, 이 한 문장이 또다시 원시사회 얘기고요. 뒤쪽에 with us부터 다시 현대 문명 나오고 있는 거죠. 즉 현대인들 우리에게 있어서 그토록 많은 그룹들의 존재가, 물론 그 많은 그룹들은 다양한 기준들이 있어. 그렇죠. 이때 말한 기준은 앞에 나왔던 습관을 바꿔 쓴 것뿐입니다. 전부 다 다른 기준이 있겠지. 관심도 달라, 행동도 달라. 그런 게 일종의 자극제가 되는 거지. 뭘 위한? 그렇죠. 비판적인 자기 반성의 자극제가 되겠지. 이유를 찾아본다면 사실 그런 그룹의 이해관계들, 나는 야구할래, 아니 난 축구할 건데, 이런 것들의 갈등이 있겠죠. 또한 다른 형태의 치밀한 접촉도 있겠지. 축구 동호회가 아침마다 모여서 새벽 조기 축구하는 것처럼 말이야. 그런 게 항상 존재하니까 현대 문명의 사람들은 늘 자기 반성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집단을 벗어날 수 있지. 자, 이때 집단 벗어난다는 게 뭐야? 그렇지, 독립하는 거잖아. 즉 여기까지는 다시 한번 현대 문명 얘기고요. 여기 어머부터는 다시 한번 원시사회 부족민들의 얘기죠. 그런 원시 부족민들한테 이런 자극은 존재하지 않겠지. 왜냐? 원시 부족 사회는 획일화되어서 다른 집단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니까 말이지. 이런 이유 때문에 원시 부족에 속한 한 부족민이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원시 부족의 기준을 벗어나서 자신만의 독립, 즉 전 딴 데 갈래요, 이런 거 매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정답 그래서 5번 되는 거고요. 나머지 오답인가 짧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순응. 이건 정반대죠. 원시 사회를 잘 따라간다는 건 쉬운 일이죠. 답 될 수 없겠고요. 두 번째는 문화적으로 친근하다. 이것도 원시 사회는 다 비슷하니까 친숙해지겠죠. 정반대입니다. 세 번째는 그룹과 그룹 간 사이에 조화가 있다는 거야. 원시 그룹들은 다 비슷하니까 서로 조화롭게 이룰 수 있겠지. 이게 어려울 일 없습니다. 오답이고요. 네 번째는 집단지성인데 일반적으로 집단지성은 현대 문명을 뜻하는 거니까 원시 시대에 부족의 기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집단지성 올라간다? 상식적 말이 안 되겠죠? 정답은 당연히 5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린 이 내용의 한 문장 요약을 보겠습니다. 이 글은 크게 현대 문명과 원시 사회를 비교하는 겁니다. 첫 번째, 현대 문명은 다양한 집단의 차이로 인해서 개인적 독립성과 자기 비판을 촉진하지만 말이야. 반면 원시 사회는 획일적인 부족 규범이 있고 이게 개인을 엄청나게 통제한다고. 그래서 자기 성찰을 위한 자극 따위는 없다는 걸 말하는 게 되겠지. 그래서 원시 부족 사회에서의 개인적 독립은 정말 어렵다. 부족의 습관을 따르지 않으면 사회적 지위를 잃고 쫓겨난다는 것도 나왔었죠. 자, 이해가 좀 되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6번째 빈칸 문제입니다. 이번엔 빈칸의 첫 번째 문장이 있네요. 주어는 출연, 등장입니다. 뒤쪽에 전치사 오브하고 저 뒤에 in이 있으니까 음악에 있어서 로맨틱한, 즉 낭만주의 운동이라는 것의 출연은 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동사는 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in many ways란 말은 삽입 형태가 되겠고요. 여러모로 볼 때는 주격 보인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즉 우린 이 글을 통해서 음악의 낭만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으면 되겠죠. 바로 다음 문장 보니까 뭐뭐 대신에 뒤쪽에 있는 컴마까지 묶어보면 되겠지. 다시 한번 전치사 어브가 나오니까 순응하는 것 대신에 말이야. 아주 면밀하게 뭐에 대해서 뒤에 나오는 건 음악적 표현이겠죠. 바로 조표라고 하는 거야. 마치 뭐처럼 말이야. 더 이전에 있었던, 즉 낭만주의 운동이 있기 이전에 있었던 작곡가들이 과거보다 더 과거니까 had pp 쓰이는 거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때 말한 그렇게 했다는 말은 뭐야? 그렇지. 예전 작곡가들은 이 조표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면밀하게, 즉 철저하게 순응했다는 얘기지. 따라갔다는 거야. 다른 말로 과거 규칙을 잘 지켰다는 얘기겠지. 문제는 뭐야? 그런 것 대신에니까 뒤쪽은 반대가 나오겠지. 즉 접두사 up이 있으니까 다른 말로 떠오르는 스타, 즉 신진 작곡가들 말하겠지. 이를테면 슈베르트 같은 말이야. 아마 낭만주의 운동의 작곡가겠지. 그런 작곡가는 선택했다는 거지. 뭐 하기로? 그렇지, 이번에는 조를 바꾸는 겁니다. 어떤 방식 속에서? 뒤에 주격 관계되면서 꾸미겠죠. 의도적으로 동사 defy라고 하는 건 도전, 반항, 무시하다니까 뒤에 나와 있는 예상이나 기대를 완전히 무시하는 또는 그런 거에 반항하는 그런 방식으로 말이지. 쉽게 말해봅시다. 앞쪽에 옛날 작곡가 했던 방식, 그런 기존 방식을 깼다는 거지. 자, 아마도 이게 빈칸의 예가 될 텐데 말이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많은 방식이라고 하는 건 기존 방식을 깨는 게 아닐까? 과연 선지 중에 그런 게 있는가? 한번 미리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부터 5번 중에 보면 그렇죠. 정답 2번이 눈에 띄죠? 음악의 낭만주의 출연은 말이야. 일종의 카탈로그, 즉 목록이었다는 건데 중요한 건 무엇의 목록이냐? 방금 봤던 것처럼 규칙을 깨트리는 거. 즉 규칙 파괴의 목록이었다는 얘기지. 다른 말로 앞선 작곡가가 했던 규칙들을 신진 작곡가가 깨는 겁니다. 전통을 깨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걸 뜻하겠지. 일단 정답 2번일 거란 강력한 예상하고 우린 나머지 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봤던 것처럼 첫 번째는 슈베르트였고요. 두 번째에는 바로 슈만이 나옵니다. 이 사람 또한 낭만주의 운동 작곡가였겠죠. 슈만은 남겨뒀다는 거야. 화음들을 말이야. 감 잡았겠지만 레프트가 오형식 동사로 남겨둔다는 거니까 뒤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르 형용사 즉 pp가 나온 건데 문제는 on이 붙었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화음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은 채로 남겨놨다는 거야. 다른 말로 불협화음이겠지. 뒤에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시 꾸밉니다. 그런 불협화음은 말이야 하이든 또는 모차르트였다면 말이지. 감 잡았겠지만 would have pp니까 가정법 과거완료 느낌, 즉 과거에 느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지, 이때 말한 하이든과 모차르트는 앞에 나왔던 earlier, 더 과거의 작곡가들을 말하는 게 되는 거야. 두 번째, 느꼈다라고 하는 건 감각 동사니까 뒤에 주격 보루 형용사 나오겠지. 동사 compel이라고 하는 건 강요하는 건데 ed 형태의 pp가 붙었다는 건 강요를 받는 것처럼, 즉 강박관념을 느꼈다는 거야. 뭐 하라고? 그렇지, 완수하라고 말이야. 이때 말한 완수, 완결한다는 건 뭘 뜻하는 거야? 그렇지, 불협화음을 해결해야 되는 거지. 즉 옛날에 고전적인 작곡가라면 이런 불협화음은 무조건 해결해야 되는데 오호, 낭만주의 운동의 슈만이란 작곡가는 그런 불협화음을 그냥 내비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규칙 파괴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정답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예가 나오겠죠. 바로 쇼팽입니다. 이 사람 또한 낭만주의 음악가겠지. 뭔가를 작곡했다는 겁니다. 뭔가 빽빽한 밀집한 순간들. 뭐이? 이것도 음악적 표현이지만 빠르게 연주하는 악구들이란 뜻이겠지. 이런 거 자세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뭡니까? 그렇죠. 기존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뒤쪽에 병렬 엔드 이어지고 나서 두 번째는 도전했다는 거지. 리듬에 대한 예상의 말이야. 이거 보자마자 기억나야죠. 이때 말한 도전했다라고 하는 건 뭐랑 똑같은 거야? 그렇지, 앞에 나왔던 defied, 도전했다, 반항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기존의 고정관념적 예상과 기대에 도전한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expectations, 기대가 있으니까 옛날 작곡가들이라면 이렇게 기대했을 거, 그런 거에 과감하게 도전한 거죠. 자, 뭐를 가지고? 그렇죠, 쇼팽만의 중요한 건 부정접두사 on이 있는 겁니다. 늘상 있던 게 아니라 좀 특이한 액센트가 있는 구절들. 이때 음악이니까 악구 정도가 되겠죠? 병렬로 이어지고 나서 뒤에 나오는 밴딩이란 말은 구부리는 거니까 템포를 구부린다. 즉 박자에 대한 굴절, 다른 말로 박자의 변화를 줌으로써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런 건 다 음악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기존 음악가들 또는 관객들의 예상에 대한 도전, 즉 기존의 규칙을 파괴했다는 것만 집중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어는 이동을 말합니다. 그러니 어디에서부터란 from이 나오고 어디로의 to가 있는데 이게 병렬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from 나오고 뒤쪽에 to가 나오고 다시 한번 to, 다시 한번 to, 또 다시 한번 to, 그리고 또 to. 정말 침 많이 튀기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and 나오고 그걸 넘어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엄청 길지만 여기부터 해서 뒤쪽 콤마까지 묶으면 주어는 그런 이동, 움직임이고요. 동사는 바로 입니다. 하나의 긴 이야기란 얘기지 뭐에 대한 정답을 주네요. 그냥 스매싱이란 말은 으깨는 거니까 완전히 규칙을 파괴한다. 아까 봤던 규칙 파괴의 오랜 이야기란 얘기입니다. 쌤, 왜 여기는 해석하지 않나요? 솔직히 해석할 필요가 없죠. 음악의 시대가 바뀐다는 거야. 계속 바뀌는 건데 그럴 때마다 뭐란 얘기야? 그렇지, 앞 시대의 음악 규칙을 깨고 뭔가 다른 새로운 걸로 가고 나서 다시 한번 그걸 깨고 또다시 새로운 걸로 가고 그걸 또 깨고 다시 새로운 걸로 가는, 즉 규칙을 깨고 새로운 것, 또 깨고 새로운 거의 반복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시험 볼 때는 이런 건 과감하게 넘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글의 후반부를 보도록 하죠. 다음 문장은 관용적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죠 it 보고요. 그건 거의 가는데 심지어 말도 필요 없이 간다는 거죠. 즉, that 이하란 내용은 굳이 말할 필요조차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어인 역사적인 맥락 또는 역사적 정황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겠지. 어디에 있어서? 우리한테 허락하는 데 있어서. 이때 나온 allow라고 하는 동사가 미래지향적 준사역 동사니까 뒤에 사람 나오고 to 부정사 온다는 거 알아둬야겠죠. 두 번째, define A as B란 패턴이 있겠지. 앞에 나온 A라고 하는 걸 뒤에 나온 B라고 정의 내리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보면 역사적인 맥락, 정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새로운 거라고 정의 내리도록 허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 역사적 맥락이 바뀔 때마다 중요한 게 달라지는 거죠. 그에 따른 새로운 것도 달라지고 말이야. 다음 문장 보면 창의성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 유명한 not A but B 형태겠지. 절대적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인 활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다음 문제 나오죠. 우리는 사실은 창의적이라고. 중요한 건 뭐뭐 이내에서, 즉 우리의 문화와 두 번째는 어떤 틀 속에서 말이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준거 틀이라는 게 있어. 이건 일종의 패러다임 같은 건데 말이죠. 개인적인 판단, 이해 이런 걸 지배하는 기본 틀이 있거든. 그런 틀이 지배하는 게 바로 우리의 문화가 되겠지. 그러니 시대가 바뀜에 따라 문화가 바뀔 거 아닙니까? 그 문화 안에서 우린 창의적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문화가 바뀌면 창의성도 바뀌겠지. 따라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게 아니라 바뀌는 문화마다 상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우린 나머지 왜 오답인가? 짧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낭만주의 음악의 출현은 특징이다. 복잡성의. 복잡성 강조가 아니고요. 기존 음악을 깨는 거니까 1번 답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지표다. 일관성의. 음악에서. 정반대죠. 일관적인 게 아니라 계속 기존 걸 깼으니까 말이야. 네 번째는 동기란 말이야. 뭘 위한? 컴파일링은 집대성하는 건데 모든 음악 작품을 함께 집대성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다. 전혀 관계없는 얘기고요. 다섯 번째는 성공적 시도다. 되살리고자 하는 고전, 클래식을 말이야. 정반대죠. 고전을 다 깨트렸죠. 답 2번 확실하고요. 이 글의 한 문장 요약 보겠습니다. 음악의 시대가 하나하나 바뀔 때마다 기존 음악 규칙을 깨트리면서 새로운 창의성과 그 새로운 시대적 맥락이 반영된 그런 새로운 음악들이 계속 이어져 온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내용 이해됐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7번째 빈칸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빈칸은 첫 번째 문장에 포함되어 있죠. 주어는 바로 고령화입니다. 인구의 고령화는 동사 뭐가 빠져 있습니다. 즉 전체 인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사실상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겠지. 우린 그 의미를 찾으면 되는 거야. 다음 문장 접속사 as부터 뒤쪽에 있는 컴마까지 묶어볼 때 주어는 여러 그룹의 사람들을 말해. 뒤에 pp가 있으니까 꾸며주는 거죠. 즉 다른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통 코호트라고 하겠지. 이때 말한 다른 시기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50년대생, 60년대생, 70년대생처럼 출생 시기에 따라 사람을 구분하는 걸 말해. 그런 다른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말이야. 동사는 뭔가를 통과해 움직인다는 거잖아. 다른 말로 노화 단계를 경험하면서, 즉 그런 노화 단계를 거치게 됨에 따라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지. 그렇게 서로 다른 출생 연도의 사람들은 수동틀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첫 번째는 뭐에 의해서. 뒤에 보니까 또한 이번엔 가진다는 거지. 영향력을, 그 무언가에 대해서 말이지. 앞쪽에 나온 전치사 by랑 뒤에 나온 전치사 on은 전부 다 공통적인 목조가 있는 거죠. 즉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에 경험을 받는 거야.
다른 말로 노화의 경험을 말하겠지. 이건 무슨 말이야? 50년대생이 먼저 노화를 경험하고 그 뒤에 60년대생이 노화를 경험하겠지. 이렇게 더 늦게 태어난 사람들이 앞에 태어난 사람들의 노화 경험을 따라간다는 얘기고, 두 번째 또한 영향을 끼친다는 말은 뭐야? 선배 어르신들의 노화 경험을 따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후배 노인들이 그런 노화 경험에 심지어 영향도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노화 경험을 바꾼다는 얘기겠지? 자, 다음 문장 보니까 바로 베이비 부모가 나옵니다. 보통 미국의 50년대생, 60년대생의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아주 많은 아기를 낳았던 시대의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미래에는 경험할 거라고요. 노화라는 걸 어떤 방식으로?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말이야. 무엇보단 오늘날의 노인 세대들이 겪는 노화 과정이란 말이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의 노인 세대들은 베이비 부모보다는 훨씬 더 적은 인구였습니다. 노인들 숫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죠. 하지만 엄청나게 아기를 낳았어. 베이비가 붐이었다고. 그런 세대들은 동시에 늙어가면서 노화를 겪는 인구수가 엄청나겠지. 다른 말로 현재 노인들보다는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야. 워낙에 인구가 많으니까 말이지. 자, 다음 문장 이어서 보면 주어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이야. 이게 수동태로 도전을 받고 있는 중이란 말이지. 감 잡아야 돼. 노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다고요? 그렇지.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있는데 엄청난 노인의 인구들, 즉 베이비 부모들이 야, 우리를 부정적으로 본다고? 우리가 뭐가 어때서? 라고 그런 고정관념에 도전을 하는 거겠지. 뒤에 컴마 나오고 병렬입니다. 두 번째는 연령에 대한 차별이 있단 말이야. 즉 나이가 좀 들었다면 채용도 안 하고 일도 안 시키고, 그런 걸 어떻게 만들어? 그렇지, 이제는 불법으로 만드는 거지. 베이비 부모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다 같이 늙어가면서 우리가 왜 이 일을 못해? 너네 불법이야?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겠지. 자, 마지막에 컴마 나온 다음에 병렬의 마지막 엔드 나오죠. 이미 알겠지만 문장 병렬입니다. 세 번째는 있다는 거지. 점차 증가하는 인식이 있다는 거야. 무엇에 대한? 확대되어지고 있는 성숙 시장에 대한, 바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말이지. 보통 동양적 사고방식으로는 실버타운이라고 하지. 머리카락이 회색이니까 말이야, 노인들이. 하지만 서양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좀 더 세련된 것 같죠? 성숙한 사람들의 시장이야. 노인들을 품격 있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 노인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데 말이야, 현재는 노인 인구 많지 않으니까 소비자층이 좁아서 물건을 많이 안 만들겠지만, 다시 말해 베이비 부모라고 엄청난 노인들 인구가 올라오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 노인 대상의 마켓, 그런 성숙 시장이 확장할 수밖에 없겠지. 감 잡았겠지만 이런 세 가지는 다 뭐야? 그렇죠. 노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죠. 다음 문장 보면 앞서 말한 세 가지 모든 이러한 변화들은 수동태로 세팅되어졌단 말이야. 뭐로? 움직임 속으로. 달리 말하면 시작되어졌다는 얘기야. 누구에 의해서? 더 이전 그룹의 사람들.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보다 더 일찍 태어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점차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그때 시작된 거라고. 늘 역접, 벗 중요하다고 했지. 주어가 이런 모든 변화들 복수이기 때문에 동사는 아가 나오는 거야. 현재 진행으로 지금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는 얘기야. 뭐함에 따라서? 그렇지. 매우 거대한 베이비 부모 코호트들이 말이야, 드디어 진입했거든. 인생의 후반부에. 즉 가장 나이가 어린 베이비 부모가 2014년이면 50세란 얘기지. 그러니 64년생이란 얘기야. 이 말은 뭐야? 사실상 이런 변화가 꼭 베이비 부모 때문이 아니라 그 전 세대부터 시작이 되긴 됐다는 얘기지. 하지만 베이비 부모가 엄청나게 인구 많으니까 그런 걸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후반부를 마저 보겠습니다. 접속사 when부터 해서 뒤에 컴마가 한번 나오고 다시 한번 컴마 나올 때 여기까지 괄호 묶어 본다면, 일단은 뭐뭐 할 때 주어는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가 말이야, 결합할 때 무엇과? 정치적 행동주의랑. 자, 그게 뭔지 대시 꾸며주겠죠? 그러한 정치적 행동주의는 현재 완료로 역사적으로 특징 지어왔다는 얘기야. 바로 베이비 부모 세대들 말이지. 달리 말하면 이때 베이비 부모들은 워낙에 인구 많으니까 이 사람들의 투표권이 어마무시하겠죠. 그러니 정치적 행동을 할 수가 있겠지. 자, 병렬 구조 엔드 이어지고 첫 번째 위드하고 두 번째 위드가 나오는 거죠. 이번엔 그들의 잠재적인 파워. 첫 번째는 시장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기표소에서 말이지. 즉 투표하는 부스 있잖아. 이렇게 엄청난 인구의 노인들은 시장에서 물건도 많이 살 거고 말이야. 투표할 때 또한 엄청난 잠재적인 힘이 있겠지. 이 두 가지가 앞서 말한 사회적인 변화와 함께 결합될 때 이제야 주절 나옵니다. 첫 번째는 경험, 두 번째는 정의가 말이야, 바로 노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상되어진다고. 드디어 바뀔 거라고. 이 말은 뭐야? 기존의 노화라고 하는 건 부정적이었죠. 노화를 경험한다는 것도 안 좋은 거였고요. 그런 노화를 정의하는 것도 안 좋은 거였는데, 이제는 노화 인구가 너무나 갑자기 막 오고 있다는 얘기야. 그 사람들의 시장 구매력도 엄청나고 정치적 영향력도 엄청납니다. 그러니 노화의 경험과 정의 모두 이제는 긍정적으로 바뀌겠지.
그럴 거라고 예상되어진다는 거니까. 이 글의 첫 번째 문장 빈칸을 다시 한번 본 말이야. 우리 인구가 노화, 즉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 경험과 정의가 달라진다. 이걸 찾으면 되겠지?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보기를 보면 말이야. 정답 당연히 몇 번인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1번인가 알 수 있겠지. 인구에 고령화는 영향을 끼친단 말이야. 간접 의문문 내용 칠게요. 어떻게 노화 그 자체가 수동태로 보여지는지, 즉 노화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여겨지는지 그 방식 자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지. 달리 말하면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뀐다는 거니까 1번 정답이죠. 나머지 왜 오답인가 말해보겠습니다. 인구의 노령화는 이어집니다. 부정적인 인식으로 노화에 대해서 본문과 정반대죠. 인구의 고령화는 도와준다는 거야.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간접 의문문 내용을 칠게요. 무엇이 걱정하게 만드는지 노인들을. 노화에 대한 부정적 얘기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인구의 고령화는 넓혀준다는 얘기야. 간극을. 젊은이와 노인 사이의 간극이 넓어진다. 이 또한 부정적인 거니까 아니겠죠. 다섯 번째는 왜곡한다는 거지. 일단 말이 안 됩니다. 부정적인 거 아니니까 말이죠. 구조를 왜곡한다는 얘기죠. 인구 분포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정답 1번인가 알 수 있겠고요. 우린 이 글의 한 문장 요약을 보겠습니다. 인구 전체의 고령화는 노화에 대한 사회적 관념을 변화시키겠죠.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 성장을 지금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되겠죠. 충분히 도움됐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여덟 번째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먼저 빈칸이 있는 문장을 보도록 하죠. 글의 후반부 정도 나와 있습니다. 앞문장이 마침표로 끝났으니까 뭔가 새로운 문장이 시작하는 거겠죠. 중요한 건 컴마 나오고 나서 그 유명한 더 플러스 비교급 나오잖아. 아마도 앞쪽에도 더 플러스 비교급이겠죠. 즉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보기에 전부 다 더 플러스 비교급 형태 나오고 있죠. 자, 일단 빈칸 문장 먼저 보도록 합시다. 뭔가를 점점 더 많이 할수록 더 많이 그들은 할 수 있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즉 기여할 수 있을 거란 얘기죠. 어디에? 바로 조직에 말이야. 언제? 재앙과 위기 상황에서 말이지. 자, 일단 조직이 나오니까 앞에 나온 데이라고 하는 건 바로 조직원들을 말하겠지. 그런 조직원들이 뭔가 재앙이 있고 뭔가 위기 상황이야 지금. 그럴 때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많다는 걸 말하는 거지. 그 직원들이 더 뭐뭐 할수록 말이야. 자, 이렇게 빈칸 뒤에 글의 후반부 남아있으면 여기에 정답의 근거가 있을 확률이 큽니다. 바로 이건 의미하는 거죠. 이하란 사실을 말이야.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의식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는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지. 어디에? 향상시키는 것에. 뭐를? 전반적인 복지, 즉 직원들의 행복을 말이야. 언제냐면 첫 번째는 전에, 두 번째는 도중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런 위기가 끝난 다음에 말이지. 즉 위기가 있기 전부터 그리고 위기 진행되는 동안에 세 번째 위기가 끝난 다음에도 말이야. 정말 중요한 건 직원들. 이때 말한 직원이란 말이 앞에 나온 대의를 받는 게 되겠지. 그런 직원들의 뭐를? 그렇지. 전반적인 행복과 복지. 이거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리더십이 단호하게 결정 내리고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답 끝났지. 직원들이 뭐가 좋을수록? 그렇지. 전반적 복지가 좋을수록 이라고 하는 걸 찾으면 되겠지. 자, 바로 보기를 보도록 합시다. 정답 몇 번일까요? 그렇지. 답 3번밖에 될 수 없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더 플러스 비교급 나오죠. 더 많은 전반적인 여유. 보통 마진이라고 하면 물건 팔 때 이건 마진이 안 남아요 이런 말 들어봤죠. 그 물건을 도매가로 산 금액에서 자기가 소비자한테 판 가격 사이의 마진, 그게 많아야 돈을 버는 거거든. 이때 마진은 그러한 여백, 여유를 말합니다. 이게 앞에 나왔던 직원들의 행복과 복지를 바꿔 쓴 말이겠죠. 수능은 정답을 쉽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같은 의미의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죠. 즉 더 많은 전반적인 여유를 그 직원들이 가질수록 그 직원들의 삶에서 말이야. 이게 바로 직원 복지를 뜻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인가 알 수가 있겠죠. 우린 공부 차원의 본문의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마주한다는 거야. 잠재적으로 불편한 비용을 말이지. 뭐에 대해서? 첫 번째는 경영진, 두 번째는 리더십에 대해서 말이야. 자, 첫 번째 문장을 통해 우리는 아마도 어떤 조직이나 회사의 경영진이거나 리더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이미 정답 봤으니까 알겠지만 이때 말한 불편한 비용이란 말은 뭐겠어? 그렇지. 직원들의 행복과 안녕, 복지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거든. 돈이 좀 많이 들겠지. 불편하겠지만 그런 비용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문장 보면 조직이 주어야 필요하다는 거지 투자하는 것이. 어디에다가? 답 나왔네. 개인적 삶에다가. 누구의? 그 조직의 직원들이. 병렬구조 엔드 나오고 나서 두 번째는 더 가득 찬 개념. 바로 복지의 개념이겠지. 접속사 if부터 뒤에 마침표 묶어본다면 만약 그들이, 이때 말한 그들은 앞에 나온 조직이나 기관, 단체, 회사를 말하겠지. 원한다면 짓는 것을 보통 구축한다고 하지. 뒤에 나온 능력을 말이야. 바로 회복에 대한 능력이니까 회복력 정도가 되겠지. 감 잡아야 돼. 회복이라고 하는 게 뭐야? 그렇지. 위기를 겪은 다음에 다시 일어나는 걸 말하겠지.
그런 능력을 구축하려면 그 조직의 직원들한테 그 직원들의 개인적 삶에 대해서 더 충만한 뭐를? 그렇지, 행복 개념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이거 나오겠죠? 바로 직원들은 말이야, 뒤에 주격 후가 꿈입니다. 어떤 직원이냐면 수동태로 더 잘 연결되어지고, 두 번째는 더 잘 지지를 받는 직원들이야. 뭐를 통해서? 바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첫 번째는 가족 네트워크, 두 번째는 친구 네트워크, 마지막에는 다른 인간 관계의 네트워크를 말하겠지. 까지 묶어보자면 쉽게 말해 주변 지인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 그래서 더 많은 지지를 받는 사람들, 그런 직원들이 말이야, 까지가 주어고요. 동사는 하게 될 거란 얘기지. 더 잘 말이야. 어디에서? 회사의 위기 상황에서. 그런 위기를 더 잘 대처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 그들의 개인적 삶 속에서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누가 도와줘야 돼? 그렇지, 회사가 비용을 대서 도와주란 얘기야. 직원의 인간관계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지. 다음 문장 접속사 as부터 뒤쪽에 콤마까지 묶어본다면 주어인 이 사람이 말이야, 결론 맺은 것처럼, 그것도 뭐 이후에? 수십 년간의 연구 이후에 무엇에 대해서? 바로 회복력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이지. 까지 한번 묶어본다면 성공이라고 하는 건 말이야, 결국 달려있다는 거야. 어디에? 바로 지지에 말이지. 어떤 지지냐면 개인들이 받을 수 있는 지지겠지. 누구로부터? 바로 그들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때 말한 그들 주변 사람들이 앞에 언급된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다른 인간관계의 사람들을 말하겠지. 그리고 강조 표현된 이런 개인들은 바로 회사의 직원들을 말하겠고, 그 직원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게 되면 비로소 그 직원들은 일을 성공해낼 수 있다는 얘기지. 다음 문장 주어는 PP 형태니까 자원을 제공받은 사람들, 즉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개인들, 직원들은 말이야, 한다고, 훨씬 더 잘한다고. 누구보다? 개인들보다. 이번엔 뭐가 없는 개인이겠어? 그렇지, 자원이 없는 개인들이겠지. 이때 말한 자원이라고 하는 건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말하겠지. 사실상 뭐랑 관계없이 그 직원 개인적인 자질, 능력과 관계없이 말이야. 그러니 정말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의 지지, 난 너를 믿어, 네가 해낼 거야, 이런 게 성공에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 빈칸 내용 뭐였어? 정답 3번이었으니까 다시 한번 보면, 그런 직원들이 말이야, 그 직원들 삶에서 더 많은 전반적인 여유를 가질수록, 이때만은 여유라고 하는 게 바로 주변 사람들의 지지라든가 행복을 말하겠지. 그럴수록 더 많이 그 직원들은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그 조직에. 어떤 시기에? 그렇지, 재앙이라든가 위기의 상황에서 말이지. 이건 의미합니다. 이해란 사실을.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의식적으로 결정하고 투자해야 된다는 거야. 바로 그런 직원들의 전반적인 복지,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에 말이지. 위기가 있기 전부터, 위기가 진행되는 동안과 마지막 위기 끝난 다음에도 말이야. 물론 이러한 투자는 뒤에 콤마 있으니까 삽입 형태 빼고요. 당연히 뭐가 아니란 얘기야? 공짜는 아니란 얘기야. 그만큼 투자 비용이 든다는 얘기지. 마치 뭐처럼 말이야? 그렇지, 모든 다른 투자, 즉 회복력에 관한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말이지. 까지 괄호 묶으면 되겠지. 그래서 만약 네가 뭐라면, 한 조직 리더라면 말이야, 이런 투자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야? 개인 한 명마다 투자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문장 기억나죠? 우리가 만약 그런 경영진이라면 우리는 마주하게 될 거란 얘기지. 잠재적으로 불편한 그런 비용을 말이지. 직원들의 행복을 위한 비용이겠지. 자, 일단 정답 나왔고요. 나머지 왜 오답인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더 좋은 적합성을 직원들이 찾을수록, 그들의 일에서 말이야, 더 좋은 적합성 1도 언급이 없었고요. 두 번째, 더 평화적인 파업을 사람들이 여기도록, 뭐라고? 호의적인 거라고. 갑자기 파업이 왜 나옵니까? 그리고 파업이 호의적이라고요? 전혀 관계없는 거겠고요. 네 번째, 더 큰 희생을 뭘 위한? 그 조직을 위해서 말이야. 사람들, 즉 직원들이 제공할수록 직원들한테 더 큰 희생을 제공해라, 그런 얘기도 아니었죠. 다섯 번째, 더 타이트한 관계, 누구와? 그 조직과 말이야. 그런 관계를 직원들이 유지할수록, 더 타이트한 관계란 말은 조직과 직원들이 그만큼 친밀하다는 얘기인데, 조직의 친밀함이 아니라 주변 지인들과의 친밀함이 중요한 거죠. 답 3번 확실하고요. 이 글의 한 문장 요약 보겠습니다. 주변 지인 관계가 좋은 직원은 특히 회복력에 있어 위기 대처가 뛰어나므로 조직은 직원의 전반적 행복 향상에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 이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되겠죠. 자, 도움이 좀 됐길 바라고요. 우린 이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